쌍둥이 손자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며 헌신한 우리 정희 할머니의 막말하는 사위에 대한 통쾌한 복수와 함께 따뜻한 감동을 전하는 사연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혹시 당신 또는 당신의 가족 중에 자신의 노고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이 이야기를 보신 후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 시작할게요.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김정희의 눈이 떠집니다. 어둠 속에서 몸을 일으키는 그녀의 허리에서 둔한 통증이 느껴지죠. 하지만 정희는 익숙한 듯 파스를 한 장 더 붙이고 방문을 조용히 엽니다.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소리 없이 조심스럽습니다. 오늘은 미역국을 끓여야지. 정희는 냉장고에서 불린 쌀과 미역을 꺼내며 작게 중얼거립니다. 도마 위에서 팔을 써는 그녀의 손놀림은 능숙하지만 관절이 뻐근합니다. 6시가 되자 쌍둥이 민준과 민서의 방에서 칭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정희는 국 끓이던 불을 줄이고 서둘러 아이들 방으로 향하죠. 할머니 왔어. 우리 이쁜이들. 민준이가 눈을 비비며 일어나고 민서는 여전히 이불 속에서 꿈틀거립니다. 정희는 두 아이를 번갈아 안아 올려 화장실로 데려갑니다. 세수를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는 동안 그녀의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죠. 7시가 되자 딸 수진이 급하게 방에서 나와 가방을 챙깁니다. 엄마, 애들 잘 부탁드려요. 저 오늘 회의 있어서 늦을 수도 있어요. 수진은 아이들에게 가볍게 인사하고 현관문을 나섭니다. 정희는 식탁에 아침을 차리며 사위 민수가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8시가 넘어서야 민수가 헝클어진 머리로 거실에 나타나죠. 그는 소파에 털썩 앉더니 노트북을 펼치고 손을 내밉니다. 어머니, 커피 좀. 정희는 이미 준비해둔 아메리카노를 건네며 식사를 권합니다. 민수는 한 손으로 커피를 마시며 다른 손으로는 키보드를 두드립니다. 식탁에 앉은 그는 반찬을 집어먹다가 인상을 찌푸립니다. 어머니, 이 나물 너무 짠 것 같은데요? 정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며 민수의 빈 그릇을 치웁니다. 쌍둥이는 밥을 흘리고 국을 쏟고 투정을 부리며 아침 식사를 합니다. 정희는 아이들 입가를 닦아주고 바닥에 떨어진 밥알을 줍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설거지와 청소가 기다리고 있죠. 민수는 여전히 소파에서 업무를 보며 정희가 청소기를 돌리는 것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전 10시 정희는 쌍둥이를 데리고 근처 놀이터로 향합니다. 미끄럼틀을 타겠다는 민준이와 그네를 타겠다는 민서 사이에서 정희는 분주히 움직이죠. 두 아이를 동시에 돌보는 일은 젊은 사람도 힘든 일입니다. 정희는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며 허리를 주무릅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또다시 부엌으로 향합니다. 아이들은 배고프다며 칭얼거리고 민수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점심은 뭐예요? 민수의 물음에 정희는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다고 답합니다. 식사 후 아이들을 재우고 나니 오후 2시가 넘었습니다. 정희는 자신의 작은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30분도 채 되지 않아 민서의 우는 소리에 다시 일어나야 하죠. 오후 시간은 더 길고 고됩니다. 아이들은 심심하다며 놀아달라고 조르고 정희는 블록을 쌓고 그림책을 읽어줍니다. 저녁 6시 수진이 퇴근하기 전에 저녁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정희는 다시 부엌으로 향해 된장찌개를 끓이고 생선을 굽습니다. 7시가 되어 수진이 돌아오고 가족은 저녁 식사를 합니다. 민수는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 반찬이 좀 부실한 것 같은데요. 어머니, 생선 말고 고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정희는 내일은 고기를 준비하겠다고 조용히 답합니다. 식사가 끝나자 정희는 설거지를 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방 안 책상 서랍에서 낡은 공책 한 권을 꺼내 펼치죠. 육아일지라고 적힌 표지 아래로 빼곡한 글씨가 보입니다. 정희는 오늘 날짜를 적고 오늘 한 일들을 차례로 기록합니다. 새벽 5시 기상, 아침 준비, 아이들 돌봄, 점심 준비, 놀이터, 저녁 준비.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5년간 쌓인 공책들을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여기에 쏟아부은 걸까요? 정희는 깊은 한숨을 쉬며 불을 끄고 눕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은 천장을 바라보며 쉽게 감기지 않습니다. 토요일 오후 집안은 평소보다 소란스럽습니다. 민수가 친구들을 초대했기 때문이죠. 거실 소파에는 재호, 상우, 2명의 친구가 앉아 맥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정희는 부엌에서 안주를 준비하며 접시에 과일을 담습니다. 형님, 요즘 사업은 어때요? 재호가 맥주잔을 들며 민수에게 묻습니다. 민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죠. 덕분에 잘 되고 있어. 투자 받은 거 있잖아. 그거로 개발팀 2명 더 뽑았어. 정희는 부엌에서 칼질을 하다가 손을 멈춥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오기 때문이죠. 그나저나 쌍둥이 키우느라 힘들지 않아? 애 둘이면 보육비만 해도 장난 아닐 텐데. 상우의 질문에 민수가 웃으며 답합니다. 그게 말이야, 장모님이 계속 봐주시니까 어린이집 안 보내도 되거든. 그 돈 다 아껴서 사업 자금으로 돌렸지. 정희의 손에 들린 칼이 도마 위에서 멈춥니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거실 쪽을 바라봅니다. 와, 그거 완전 이득이네. 장모님한테 따로 드리는 거 있어? 재호의 물음에 민수가 비웃듯 대답하죠. 뭘 드려? 공짜 가정부인데. 어차피 할 일 없으시니까 손주나 봐주시는 거지. 이용할 건 다 이용해야지. 정희는 손에 들고 있던 접시가 미끄러질 뻔하지만 간신히 붙잡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손이 떨리기 시작하죠. 그래도 장모님 연세가 있으실 텐데 힘드시지 않아? 상우가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민수는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한숨을 쉽니다. 그게 요즘 좀 느려지셨어. 나이 드니까 당연한 건데 솔직히 좀 답답하긴 해. 정희는 부엌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습니다. 5년간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아이들을 돌봐온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분노를 삼키려 애쓰지만 눈가가 뜨겁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정희는 접시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향하죠. 방문을 닫는 순간 그녀의 다리에 힘이 풀려 침대에 주저앉습니다. 밤이 되어도 정희는 잠들지 못합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민수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돕니다. 공짜 가정부 이용할 건 다 이용해야지라는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찌릅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정희는 결심을 하죠.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처럼 웃으며 아침을 차립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제와 달라져 있습니다. 민수에게 커피를 건네는 손은 떨리지 않고 목소리도 담담합니다. 민수 씨, 오늘 점심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민수는 아무것도 모른 채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죠. 아무거나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돌아갑니다. 식사 후 아이들을 놀이터에 데려간 정희는 벤치에 앉아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그녀는 앱스토어에서 녹음기를 검색하고 설치하죠.
옆에서 놀고 있는 쌍둥이를 바라보며 정희는 다짐합니다. 오후에 동네 복지관으로 향한 정희는 친구 오키를 만납니다. 오키는 20년 지기 친구로 정희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죠. 오키야, 나 상담 좀 하고 싶은데. 정희는 주저하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오키는 정희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눈치채고 자리에 앉습니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정희는 지난 5년간의 일들과 어제 들었던 민수의 말을 털어놓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오키는 분노한 표정으로 주먹을 쥡니다. 그게 말이 돼? 5년 동안 공짜로 애 봐준 게 어디 있어? 오키는 잠시 생각하다가 정희의 손을 잡습니다. 우리 조카가 노무사거든. 한번 상담받아봐.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야.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오키가 건네는 명함을 받습니다. 명함에는 노무사 이서준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희는 명함을 꼭 쥔 채 걸음을 옮깁니다. 그녀의 등은 여전히 구부정하지만 눈빛만은 달라져 있습니다. 수요일 오전 정희는 복지관 근처 작은 사무실 앞에 섭니다. 문패에는 이서준 노무사 사무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누르죠. 곧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문을 열고 환하게 미소 짓습니다. 오키 이모님께 연락받았습니다. 김정희 어르신이시죠? 서준은 정희를 안으로 안내하고 차를 대접합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공책 5권을 꺼내 책상 위에 놓습니다. 이게 제가 5년 동안 쓴 육아 일지예요. 서준은 공책을 펼쳐보며 꼼꼼히 살핍니다. 매일의 기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고 시간대별로 한 일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르신, 이건 정말 훌륭한 증거 자료입니다. 가사노동과 육아노동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있거든요. 서준은 노트북을 열어 관련 판례와 기준을 보여줍니다. 정희는 진지한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죠. 민사소송까지 갈 수도 있지만 일단 증거를 더 모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녹음 자료나 문자 메시지 같은 것들이요. 정희는 이미 녹음기 앱을 설치했다고 말합니다. 서준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몇 가지 조언을 더해주죠. 상담을 마치고 나온 정희의 발걸음은 올 때보다 가볍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서랍 깊숙이 숨겨둔 서류 봉투를 꺼냅니다. 병원 진료 기록지, 약 영수증, 파스와 진통제 구매 내역들이 가득합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들을 날짜별로 정리하기 시작하죠. 5년간 쌓인 허리 통증, 관절염, 불면증 치료 기록이 한가득입니다. 저녁 무렵 민수가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합니다. 정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주머니 속 스마트폰의 녹음 버튼을 누릅니다. 아니, 그냥 장모님이 계속 봐주시면 되죠. 돈도 안 드는데 뭐. 민수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녹음됩니다. 정희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설거지를 계속하죠. 어린이집 보내면 한 달에 얼마인데. 그 돈이면 직원 1명 월급이에요. 민수는 웃으며 통화를 이어갑니다. 정희는 녹음을 멈추고 파일을 저장합니다. 파일 이름은 증거 11월 15일 전화 통화로 정하죠. 일주일이 흐른 어느 날 민수는 저녁 식사 중에 정희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저희 부모님 오시거든요. 집 청소 좀 확실하게 해주세요. 정희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이미 주머니 속에서 녹음 버튼을 누르고 있죠. 그리고 부모님 좋아하시는 갈비찜 준비해 주시고요. 반찬도 평소보다 더 신경 써주세요. 민수의 명령조 말투가 그대로 녹음됩니다. 수지는 옆에서 불편한 표정을 짓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민수의 부모 김순자와 박철수가
집을 방문합니다. 정희는 아침부터 갈비를 재우고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했습니다. 순자는 집안을 둘러보며 이곳저곳을 살핍니다. 여기 먼지 좀 보세요. 청소를 대충 하셨나 봐요. 순자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정희는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앞치마 주머니 속에서 녹음 버튼을 누르고 있죠. 수진이 엄마 며느리 교육을 제대로 시키셔야죠.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순자는 수진을 보며 핀잔을 줍니다. 민수는 옆에서 거들며 말을 보탭니다. 맞아요, 엄마. 수진이가 요즘 집안일을 너무 소홀히 해요. 정희는 부엌으로 들어가 갈비찜을 꺼내며 입술을 깨뭅니다. 온종일 손님 시중을 들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느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습니다. 밤 10시가 넘어 손님들이 돌아가고 정희는 설거지를 마칩니다. 방으로 들어간 그녀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고 침대에 주저앉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리고 가슴이 답답해지죠. 정희는 혈압계를 꺼내 재보니 180이 넘습니다. 수진아, 엄마 병원 좀 가야겠어. 정희의 떨리는 목소리에 수진이 놀라 방으로 들어옵니다. 수진은 서둘러 엄마를 부축해 응급실로 향하죠. 민수는 거실에서 노트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보, 나도 가야 되는 거예요? 민수가 귀찮다는 듯 묻습니다. 수진은 화가 나지만 꾹 참고 혼자 엄마를 모시고 나갑니다. 응급실에서 링거를 맞으며 정희는 천장을 바라봅니다. 옆에서 수진이 미안하다며 눈물을 글썽입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하는 건데. 정희는 딸의 손을 잡아주며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확고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자신의 존엄을 되찾겠다는 결심이죠. 병원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정희는 다시 노무사 서준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는 가방 가득 서류와 USB를 챙겨왔죠. 서준은 정희가 모아온 자료들을 하나씩 확인하며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어르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육아일지, 녹음 파일, 의료 기록까지 완벽하네요. 서준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숫자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10시간, 주 7일 근무 기준으로 최저시급을 적용하니 큰 금액이 나옵니다. 5년이면 대략 1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어르신이 부담하신 의료비, 교통비까지 합치면요. 정희는 그 숫자를 듣고 잠시 말을 잃습니다. 자신이 5년 동안 그만큼의 가치를 만들어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이걸 문서로 만들어서 청구하실 건가요? 서준의 질문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하죠. 네, 제대로 보여줘야겠어요. 공짜 가정부가 아니라는 걸요. 서준은 일주일 안에 정식 청구서를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정희는 사무실을 나서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타오르는 걸 느낍니다. 그건 분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되찾으려는 의지이기도 합니다. 일주일 후 정희는 서준에게서 두툼한 봉투를 받습니다. 봉투 안에는 육아노동대가 청구서라고 적힌 문서가 들어 있습니다. 항목별로 정리된 표와 함께 총액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죠. 정희는 문서를 꼼꼼히 읽어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서랍 깊숙한 곳에 청구서를 보관합니다. 그리고 달력을 펼쳐 다음 달 12일에 빨간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민수의 생일이자 진실을 드러낼 날입니다. 그날 가족들이 다 모이니까. 정희는 혼잣말을 하며 계획을 머릿속으로 정리합니다. 민수의 부모님, 수진의 오빠 현우 가족까지 모두 모이는 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공개하는 것, 그것이 정희의 계획이죠. 며칠 후 수진이 엄마에게 물어봅니다.
엄마, 민수 씨 생일 때 뭐 준비하면 될까요? 정희는 평온한 표정으로 답합니다. 케이크랑 음식은 내가 준비할게. 넌 신경 쓰지 마. 수지는 고맙다며 엄마를 안아줍니다. 정희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복잡한 표정을 짓습니다. 미안하지만 이건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생일 전날 정희는 청구서 사본을 여러 부 출력합니다. 녹음 파일도 USB에 따로 저장하고 육아일지도 챙깁니다. 모든 증거를 가방에 넣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생일 당일 오후 5시부터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민수의 부모님이 먼저 오고 이어서 수진의 오빠 현우가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정희는 미리 준비한 음식들을 식탁에 차리며 손님들을 맞이하죠.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현우는 정희를 보며 반갑게 인사합니다. 정희는 환하게 웃으며 현우의 아들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저녁 6시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시작합니다. 민수는 기분이 좋은지 연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요즘 회사가 잘 돼서 투자 한 건 더 받았어요. 내년에는 직원 더 뽑을 것 같아요. 민수는 자신의 성공담을 자랑스럽게 늘어놓습니다. 박철수는 아들을 대견해하며 어깨를 두드려주죠. 식사가 끝나고 케이크가 테이블에 놓입니다. 자, 이제 초 불고 소원 빌어요. 수진이 밝게 말하며 초에 불을 붙입니다. 민수가 막 숨을 들이마시려는 순간 정희가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잠깐만요. 케이크 자르기 전에 제가 할 말이 있어요. 갑작스러운 정희의 말에 모두가 그녀를 쳐다봅니다. 정희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습니다. 저도 박서방 생일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정희는 봉투에서 청구서를 꺼내 한 장씩 나눠줍니다. 민수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고 수지는 당황한 표정을 짓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민수가 서류를 보며 물어봅니다. 정희는 침착하게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5년 동안 내가 쌍둥이를 돌본 대가라네. 하루 10시간씩 주 7일 일한 걸 계산했네. 테이블 위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습니다. 정희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여기 육아일지, 의료기록, 영수증까지 다 있어. 총 1억 2천만 원이네. 김순자는 서류를 보며 눈이 커지고 현우는 놀란 표정으로 누나를 쳐다봅니다. 민수는 당황하며 억지 웃음을 지으려 하죠. 어머니, 이게 무슨 해프닝이세요? 오늘 제 생일인데. 민수가 상황을 넘어가려 합니다. 하지만 정희는 이미 준비한 다음 수를 꺼내죠.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합니다. 스피커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장모, 공짜 가정부지 뭐. 이용할 건 다 이용해야죠. 식탁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입니다. 녹음된 목소리는 또렷하고 선명해서 누구의 것인지 분명합니다. 어린이집 보내면 한 달에 얼마인데 그 돈이면 직원 한 명 월급이에요. 민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립니다. 김순자는 입을 벌린 채 아들을 쳐다보고 박철수는 테이블을 내려다봅니다. 요즘 좀 느려지셨어. 나이 드니까 당연한 건데 솔직히 좀 답답하긴 해. 녹음이 끝나고 정적이 흐릅니다. 수지는 창백한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며 손이 떨립니다. 민수 씨, 이게 정말 당신 목소리야? 수진의 떨리는 목소리에 민수는 말을 더듬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현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칩니다. 이게 사실이냐고. 우리 엄마한테 이런 식으로 대했어? 현우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립니다. 그의 아내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수를 노려보죠. 민수는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냥 친구들한테 한 농담이었어요.
진심이 아니라. 정희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을 자릅니다. 농담이라고? 5년 동안 매일 들었던 불평들도 농담이었나? 정희는 두 번째 녹음 파일을 재생합니다. 어머니, 이 나물 너무 짠 것 같은데요? 점심이 좀 부실한 것 같은데요? 집 청소 좀 확실하게 해주세요. 민수의 명령조 말투들이 연이어 흘러나옵니다. 김순자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입을 가립니다. 민수야, 내가 정말 이렇게 말했어? 순자의 떨리는 목소리에 민수는 고개를 숙입니다. 박철수는 주먹을 쥔 채 아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죠. 수진이 서류를 집어들며 읽기 시작합니다. 항목별로 정리된 노동시간, 금액, 의료비 내역이 빼곡합니다. 엄마가 병원에 이렇게 많이 다녔어? 나는 왜 몰랐지?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정희는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넌 바빴잖아. 엄마가 괜찮다고 했고. 쌍둥이 민준이와 민서가 분위기를 감지하고 할머니 곁으로 다가옵니다. 민준이가 할머니 치마를 잡으며 올려다보죠. 할머니, 왜 울어요? 정희는 아이를 안아 올리며 눈물을 닦습니다. 민서도 할머니 무릎에 앉으며 꼭 안깁니다. 현우가 민수 앞으로 다가가며 말합니다. 매형, 당신 정말 최악이야.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민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죠. 김순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정희에게 다가갑니다. 사돈댁,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들을 잘못 키웠어요. 순자는 정희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숙입니다. 정희는 순자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며 말합니다. 저는 돈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었을 뿐이에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5년간 쌓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위가 저를 사람이 아니라 도구로 봤어요. 공짜 가정부로 봤다고요. 정희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합니다. 제 허리는 이제 똑바로 펴지지도 않아요. 밤마다 진통제를 먹어야 잠들 수 있죠. 수진이 엄마에게 달려가 안으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정희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단호합니다.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정희는 민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하죠. 사과를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네. 하지만 이건 분명히 해두고 싶네. 정희는 테이블 위에 청구서를 가리킵니다. 나는 더 이상 공짜로 일하지 않네. 내 노동에는 가치가 있고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정희를 바라봅니다. 쌍둥이는 할머니를 꼭 아는 채 놓지 않습니다. 민수는 무너진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고개를 떨굽니다. 그의 생일 파티는 그렇게 최악의 방식으로 끝나갑니다. 케이크의 초는 이미 다 녹아내렸고 축하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정희는 가방을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나는 이제 내 집으로 돌아갈게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알아서 정리하세요. 그녀는 쌍둥이에게 뽀뽀를 하고 조용히 현관으로 향합니다. 현우가 엄마를 배웅하겠다며 따라 나서죠. 뒤에 남은 사람들 사이로 무거운 침묵만이 흐릅니다. 가족 모임이 파국으로 끝난 다음 날 아침입니다. 수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봅니다. 민수는 침실에서 나오지 않고 집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합니다. 쌍둥이는 평소와 달리
조용히 자기 방에서 놀고 있죠. 오전 10시 수지는 침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민수는 침대에 앉아 고개를 떨군 채 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수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합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보지만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나 이혼 생각하고 있어. 수진의 말에 민수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수진아, 제발.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민수는 황급히 일어나 수진의 손을 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수진은 손을 뿌리치며 한 걸음 물러섭니다. 5년이야, 5년. 그동안 당신은 우리 엄마를 뭐로 본 거야? 수진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계속 말하죠. 나도 바빴어. 회사 일도 힘들고 애들도 키우고 그래도 엄마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는데 수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당신은 그런 엄마를 공짜 가정부라고 불렀어. 친구들한테, 동료들한테 그렇게 말했다고.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걸 그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정희는 자신의 집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5년 만에 돌아온 집은 먼지가 쌓여 있지만 그녀에게는 편안합니다. 오키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찾아옵니다. 정희야, 정말 잘했어. 너 이야기 듣고 속이 다 시원하더라. 오키는 정희를 안아주며 등을 토닥입니다. 정희는 친구의 품에서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흘립니다. 오키야,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걸까? 정희의 떨리는 목소리에 오키가 고개를 젓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걸 요구한 거잖아. 존중받을 권리 말이야. 오후가 되자 수진의 집 앞에 택시 한 대가 섭니다. 민수가 가방을 들고 나오는 것이 보이죠. 수진은 현관에 서서 남편을 바라봅니다. 당분간 부모님 댁에 있을게. 시간을 좀 가지자. 민수의 목소리는 힘이 없습니다. 수진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입니다. 일주일이 흐른 어느 날 민수가 정희의 집 앞에 나타납니다. 그는 손에 봉투 하나를 들고 초인종을 누르죠. 정희는 문을 열고 민수를 보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습니다. 어머님, 잠깐만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실까요?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말합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줍니다. 거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로 침묵이 흐릅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습니다. 청구금입니다. 청구하신 금액 전부는 아니지만 정희는 봉투를 보지도 않고 민수를 바라봅니다. 나는 돈이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었네. 정희의 조용한 목소리에 민수가 고개를 듭니다. 내가 원했던 건 진심 어린 감사와 존중이라네. 단 한 번이라도. 민수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정희는 민수를 내려다보며 복잡한 표정을 짓습니다. 일어나게나. 무릎 꿇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네. 민수는 천천히 일어나 다시 자리에 앉습니다. 정희는 봉투를 밀어내며 말합니다. 이 돈은 쌍둥이 교육비 통장에 넣어놓게. 최소한의 금액만 받을게.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합니다. 정희는 차를 따라주며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박서방 변해야 하네. 진짜로. 수진이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민수는 차를 받아들며 진지하게 대답합니다. 네, 어머님. 꼭 달라지겠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은 민수를 따로 만납니다. 카페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눕니다. 이혼은 일단 보류할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수진의 단호한 목소리에 민수가 귀를 기울입니다. 가족 상담 치료를 받아.
그리고 당분간은 따로 살자. 민수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게. 수지는 남편을 바라보며 한숨을 쉽니다.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지지만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녀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밤이 되어 정희는 베란다에 앉아 차를 마십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자유로움이 가슴을 채웁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차를 한 모금 마십니다. 개월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바람이 불어오는 3월의 어느 토요일입니다. 정희는 복지관 요리 교실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습니다. 정희 선생님, 이 다음엔 된장찌개도 배우고 싶어요. 70대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정희는 미소 지으며 다음 주 메뉴를 소개하죠. 그녀는 이제 일주일에 2번 복지관에서 요리 교실을 운영합니다. 같은 시각 민수는 어린이집 앞에 차를 세웁니다. 오후 4시 쌍둥이를 데리러 온 것입니다. 민준이와 민서가 선생님과 손을 잡고 나오며 아빠를 보고 달려옵니다. 아빠. 민수는 두 아이를 안아올리며 웃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아이들과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낯설었지만 이제는 익숙합니다. 오늘 뭐 했어? 민수가 묻자 민준이가 신나게 대답합니다. 그림 그렸어요. 할머니 그렸어요. 민수는 아이의 가방에서 도화지를 꺼내봅니다. 할머니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죠. 민수는 그림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짓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준비합니다. 서툴지만 라면을 끓이고 계란을 부치죠. 수지는 퇴근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다들 뭐해? 수진의 목소리에 아이들이 달려갑니다. 민수는 앞치마를 두른 채 부엌에서 나와 아내를 맞이합니다. 저녁 준비했어. 같이 먹자. 수지는 남편의 변화를 지켜보며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각자의 방을 쓰지만 조금씩 거리를 좁혀가고 있습니다. 일요일 오전 민수는 정희의 집을 찾아갑니다. 손에는 직접 만든 샌드위치와 과일이 담긴 바구니가 들려있죠. 정희는 문을 열고 민수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어머님, 이거 제가 직접 만든 건데요. 맛없을 수도 있지만. 민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바구니를 내밉니다. 정희는 바구니를 받아들며 거실로 안내합니다. 앉게나. 차 한 잔 줄게.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차를 마십니다. 민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습니다. 이것도 드리고 싶었어요. 정희는 상자를 열어봅니다. 안에는 금팔찌와 함께 접힌 편지가 들어 있습니다. 정희는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하죠. 어머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어머님이 5년 동안 해주신 모든 것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님의 희생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편지는 2장에 걸쳐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정희는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민수도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훔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의 떨리는 목소리에 정희가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그녀는 티슈로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말합니다. 이제 시작이네. 계속 노력해야 해.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대답합니다. 네, 어머님. 꼭 그러겠습니다. 한편 김순자도 정희를 찾아옵니다. 민수가 떠난 후 오후에 도착한 순자는 손수 만든 반찬을 들고 왔죠. 사돈댁,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요. 제가 아들 교육을 잘못했어요. 순자는 정희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숙입니다.
정희는 순자를 일으켜 세우며 위로합니다. 사돈도 모르셨잖아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눕니다. 순자는 며느리 수진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크다고 말합니다. 저녁 무렵 수진이 아이들을 데리고 정희를 찾아옵니다. 쌍둥이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가 안깁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정희는 두 아이를 번갈아 안으며 행복한 표정을 짓습니다. 수진은 엄마 옆에 앉아 손을 꼭 잡습니다.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사랑해요. 정희는 딸의 손을 쓰다듬으며 미소 짓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한 후 수진은 회사 이야기를 꺼냅니다. 엄마, 나 승진 제안 받았어. 부장으로요. 정희가 놀라며 딸을 축하합니다. 하지만 수진은 복잡한 표정을 짓죠. 근데 거절했어. 부장 되면 더 바빠질 것 같아서. 지금은 가족이 더 중요해. 정희는 딸의 결정을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수진은 그동안 일에만 매달렸던 자신을 반성했다고 말합니다. 밤이 되어 모두가 돌아간 후 정희는 베란다에 앉습니다. 봄밤 공기가 상쾌하고 별들이 반짝입니다. 그녀는 오늘 받은 편지와 선물들을 다시 꺼내봅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한 할머니가 한 말이 떠오릅니다. 정희 씨 이야기 듣고 저도 용기가 났어요. 제 권리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정희는 자신의 선택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지역 신문에서 인터뷰 요청도 들어왔죠. 그녀는 이제 복지관에서 노인 권익 상담 활동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정희는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5년간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았고 존엄을 지켜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평온한 밤을 맞이합니다. 1년 후 3월의 화창한 봄날입니다. 쌍둥이 민준이와 민서의 초등학교 입학식 날이죠. 정희는 아침 일찍 일어나 한복을 꺼내 입습니다. 거울을 보니 1년 전보다 훨씬 밝아진 자신의 얼굴이 보입니다. 오전 9시 학교 강당 앞에서 가족들이 모입니다. 정희, 수진, 민수, 그리고 현우 가족까지 함께 왔습니다. 쌍둥이는 새 교복을 입고 신이 나서 뛰어다니죠. 할머니, 저 멋있죠? 민준이가 교복깃을 세우며 자랑합니다. 정희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습니다. 우리 민준이 민서 정말 멋있네. 입학식이 끝나고 가족들은 근처 식당으로 향합니다. 예약해둔 한정식 집에서 축하 자리가 마련되죠. 음식이 나오고 모두가 자리에 앉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냅니다. 그는 정희 앞에 상자를 조심스럽게 놓습니다. 어머님, 이거 받아주세요. 정희는 상자를 열어봅니다. 금팔찌가 들어있고 그 아래 편지가 접혀 있습니다. 정희는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하죠. 어머님께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이 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상담 치료도 받고 아이들과 시간도 보내고 수진이와도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어머님이 없었다면 우리 가족은 지금 없었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편지를 다 읽은 정희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그녀는 편지를 접으며 민수를 바라봅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고맙네, 박서방. 정희의 조용한 말에 민수가 고개를 듭니다. 정희는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갑니다. 정말 많이 변했어. 계속 그렇게 해주게. 민수는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고개를 숙입니다. 수지는 옆에서 엄마의 손을 꼭 잡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쌍둥이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에게 달려옵니다. 민준이가 가방에서 카드를 꺼내 건네죠. 할머니, 이거 우리가 만들었어요. 정희는 카드를 받아 펼칩니다. 알록달록한 색연필로 그려진 할머니 그림과 함께 삐뚤빼뚤한 글씨가 보입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고마워요. 정희는 카드를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닌 기쁨의 눈물입니다. 그녀는 두 아이를 꼭 안아주며 볼에 뽀뽀를 합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정희가 조용히 말을 꺼냅니다. 다들 들어보세요. 제가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모두의 시선이 정희에게 집중됩니다. 정희는 미소 지으며 이야기를 이어가죠. 복지관에서 노인 권익 상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처럼 힘든 분들을 돕고 있죠. 현우가 박수를 치며 말합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정희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계속 말합니다. 지난달에는 지역 신문에도 나왔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었대요. 수지는 엄마를 자랑스럽게 바라봅니다. 민수도 진심으로 박수를 치며 축하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온 가족들은 학교 운동장을 함께 걷습니다. 쌍둥이는 앞서 달려가며 놀고 어른들은 천천히 따라갑니다.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쪼이고 벚꽃이 흩날립니다. 민수는 회사 동료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 실수를 공개하면서요. 정희는 놀란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봅니다. 민수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말을 이어갑니다. 제 잘못을 감추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해서요. 정희는 민수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입니다. 그 작은 제스처가 용서와 격려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저녁 무렵 정희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익숙한 공간이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고 베란다로 향하죠. 베란다에 앉아 차를 마시는 정희의 표정은 평온합니다. 1년 전 그날 밤, 이 자리에 앉아 다짐했던 것들이 떠오릅니다. 자신의 존엄을 되찾겠다고,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순간들이요. 정희는 손주들이 그린 카드를 다시 꺼내봅니다. 그리고 민수가 쓴 편지도 함께 읽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스마트폰이 울리고 문자가 도착합니다. 복지관 김 관장님의 메시지입니다. 정희 선생님, 다음 주 월요일에 KBS 아침 뉴스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어떠신가요? 정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장을 보냅니다. 좋습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저 멀리 석양이 지고 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정희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깊은 숨을 들이쉽니다. 5년간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공짜 가정부가 아닌 존중받아야 할 한 사람으로서의 자신을요.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정희는 손주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떠올리며 미소 짓습니다. 이제 그들은 할머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법도 배우게 되겠죠. 밤이 깊어지고 별들이 하나둘 나타납니다.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들어갑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새 공책 한 권을 꺼내죠. 표지에 새로운 시작이라고 적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쳐 오늘 날짜를 적고 오늘의 일들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손주들의 입학식, 가족과의 식사, 민수의 편지, 그리고 새로운 다짐들을. 정희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만족감이 담겨 있습니다.
존엄을 되찾은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평온한 미소가 피어오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가족 간의 헌신과 희생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돌봄 노동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한 가치를 지니고 있죠.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노고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김정혜 씨처럼 묵묵히 참고 견디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참는 것만이 미덕은 아닙니다.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요구하고 존중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가족 관계의 시작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감사를 표현하세요. 작은 관심과 진심 어린 고마움의 말 한마디가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